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 라운드 20 그래픽스와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AWT로 폼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한번 취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만든 거 있죠.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그래픽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뭐 버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직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엷은 직선이나 뭐 굵은 직선 하나 그려서 이쪽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또 직선 하나 그리고 직선 그리고 뭐 이러한 식으로 대충 형태를 딱 이래 그림으로 그려보면 직선 4개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확인이라는 글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러한 형태가 바로 버튼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듯이 어, 그 AWT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둔 그래픽의 형태로 구성을 해둔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클릭했을 때의 그림과 클릭하지 않았을 때의 그림, 뭐 그러한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이미 누군가가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둔 형태의 하나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렇더라면 이제는 무엇을 배워보실 거냐면요. 이러한 AWT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이미 AWT 속에서도 이러한 그래픽스의 실행 순서하고 호출법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것 뿐이지, AWT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픽스 자체를 이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보실 것이 목차에서 보시면 그래픽스의 실행 순서하고 호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이 그래픽스의 실행 순서와 호출법은 계속 이때까지도 실행이 되었었다. 단지 쓰지만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픽스 클래스와 이미지. 라고 해서 그래픽스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래픽스에서 이벤트하고 혼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림판 예제 만들기를 통해 갖고 그래픽스를 응용하면 어떠한 형태도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세 가지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그래픽스 실행 순서와 호출법을 보시면요. 그래픽스 실행 순서는 아시다시피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생성을 시켰을 때 제일 처음에 호출되는 것이 당연히 생성자겠죠. 요거 다음 단원에서 배우시는 애플릿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시에는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한 후에 무엇이 호출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작성해 본 적이 없겠지만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숨어 있어요. 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프레임의 생성자 호출하고 나서는 바로 호출이 되었습니다.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생성자 호출이 다 끝나고 나서 호출되는 건 아니죠. 생성자 호출됨과 동시에 요 객체들이 호출되면서 화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 생성자에 의해서 화면에 뜨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실행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화면 초기화 작업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을 뭐 흰색으로 해라, 뭐 아니면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해라, 뭐 아니면 배경에 그려져 있는 모든 그림을 초기화시켜라.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페인트 메소드에 의해서 페인트 메소드에 만약에 사용자가 그림을 그려놨다든지 뭐 이렇다라면 그러한 내용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레드에 의한 대기 상태에 걸리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호출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식의 순서에 의해서 그래픽이 계속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를 우선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에 프로젝트는 20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죠? 데이 020. 자, 20번째 프로젝트도 역시 AW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첫 번째 예제 만들고 그리고 기본 폼의 형태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01번 예제 작성하실 거고요. 다음에 01번 예제에서는 기본 폼의 형태 복사를 해서 자, 붙여넣었습니다. 그래픽스는 어차피 AWT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추가되는 패키지는 없을 겁니다. 그냥 자바의 AWT 패키지 요게 달 거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01번으로 하면 되겠죠? 01번. 자, 다 작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벤트하고 화면 초기화 때문에 this.init이라는 메소드도 하나 만들었었고 this.start라는 메소드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public void init, void start.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화면 초기화하는 부분 이러한 식으로 폼을 구성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메소드를 더 추가적으로 만드냐면 사실 이것들이 호출되면서 같이 수행이 되었던 것이 프레임 클래스에 있는 업데이트 메소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레임 클래스에 있는 페인트라는 메소드가 같이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 이제 업데이트와 페인트를 우리가 재정의함에 의해서 재정이라는 것은 여기 오버라이딩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public void update 매개 변수로는 graphics g라는 놈을 가집니다. 다음에 paint라는 메소드 이러한 식으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는 실행이 되면서 화면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는 재정의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요. 물론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데이트는 화면 초기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거 뭐 나중에 배우실 건데 클리어 렉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0, 0, 그 다음에 뭐 300, 200 전체 화면을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지워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죠. 해놓고는 페인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을 많이 해둡니다. 업데이트에서는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해두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페인트 메소드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요. 지점 뭐라고 할까요? 드로우 라인 할까요? 일단 뭐 메소드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드로우 라인이라는 거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50, 50의 위치에서 100, 100까지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게 되면 프레임이 이렇게 이게 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초기화하고 이벤트가 먹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화면 뜨기 직전까지 무슨 작업이 같이 일어나게 되냐면 업데이트란 작업하고 페인트란 작업이 순서대로 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직선 하나가 이 페인트 메소드도 호출되니까 직선 하나가 50, 50 픽셀에서부터 100, 100 픽셀까지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탁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면서 직선 여기를 0,0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50, 50 맞겠죠? 다음에 100, 100 여기까지의 직선이 탁 그려지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식의 그래픽적인 요소가 지금까지 계속 동작이 되었었는데 우린 단지 뭐만 안 했다고요? 이 두 가지 메소드만 재정의를 안 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할 거고요. 물론 프레임을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게 되면 나중에 컴포넌트하고 충돌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단은 이 형태대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다는 얘기죠. 버튼 하나를 여기에 놀스 영역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뉴 버튼 하셔서 확인. 이것도 그래픽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자, 이러한 그래픽을 만약에 보더 레이아웃에 의해서 보더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에 의해갖고 컴포넌트하고 그래픽을 같이 쓰게 되면 여기에서 this.set layout bl 다음에 this.add 시키시기를 north 영역에다가 버튼을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bt. 자,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버튼도 뭐죠? 그림이고 그림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 나오는 그림 뭐 이렇게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버튼도 그림이고 이것도 그림이죠. 그렇다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해요? 여기 50, 50이 아니라 뭐 한 20, 20에서부터 100, 100까지 그림을 그리겠다. 라는 식의 형태로 작성을 했다라면 바로 20, 20이 한 요 정도 될 텐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려진 그림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원래 프레임을 상속받은 이 클래스에서 그래픽을 다이렉트로 작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적인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캔버스라는 클래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상속받아서 임의의 클래스 A는 extends 상속받겠습니다. CANVAS 캔버스라는 캔버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든지 아니면 패널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완벽하게 컴포넌트화 시킨 상태에서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스윙에서 사용해 보고요. 스윙에서는 이러한 그래픽스와의 충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충돌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클래스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이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나 애플릿 실행 시에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그와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페인트라는 메소드가 스레드로서 동작해서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엄밀하게 하면 생성자보다 더 빨리 호출되는 것이 얘네들이죠. 자, 해서 스레드 대기 상태까지 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래픽스다라는 거고요. 얘가 바로 실행 순서입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업데이트와 페인트는 언제 호출이 될까요? 언제 호출이 되냐면 프레임이나 애플릿이 오픈이 될 때, 제일 처음에 뜰 때 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띄워보니까 바로 생성자 호출과 함께 요놈 두 개가 호출이 되었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언제 호출되냐면 리사이즈 될 때, 크기가 변화될 때 호출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좀 떠 있는 게 많으니까 닫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크기 변경을 막아놨긴 했지만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크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얘를 확대를 시키거나 얘를 축소를 시키게 되면 무슨 메소드가 호출되게 되냐면 바로 페인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system.out.println 호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봤다. 라고 하게 되면 화면 뜰 때 제일 처음에 한번 호출이 되었죠.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커져도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작아질 때는 맞다. 그 페인트가 다시 한번 호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다시 커질 때 호출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화면이 리사이즈 되는 요 순간에 그래픽스가 요 페인트라는 메소드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되면서 호출이 되니까 이제 요때도 실행되는 영역이다 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화면 뜰 때나 리사이즈 될 때 호출된다는 거는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호출을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에 의한 리페인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리페인트 메소드요. 자, 리페인트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왕 버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다시 그려라. 요걸 다시 그려라. 라는 식으로 이벤트 작업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임포트 java.awt에 이벤트라는 패키지 선언해 두고요. 이벤트 처리해야 되겠죠? 자, 버튼 클릭했을 때 액션 리스너 쓰시면 편하겠죠. 메소드가 하나니까. 그래서 액션 리스너 하나 작성하시고요. 자, 요 밑에서 만들겠습니다. public void action performed. 자, 해두시고 스타트 메소드가 있을 때 여기에 bt에 대해서 add action listener this 라고 작업 걸어 주실 거고요. 만약에 if 이.getSource가 뭐랑 같다라면 버튼을 눌렀더라면 어떻게 하겠다? this.repaint 라는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놈이 다시 한 번씩 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출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 값들을 전부 다 우리가 랜덤한 값으로 한번 변경시켜 갖고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인티저 x에다가는 mass.random 랜덤 곱하기 얼마 할까요? x축은 가로축이니까 300 그 xy축이 최대가 200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200 정도로 해서 곱하기 200을 인티저로 바꿔버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랜덤한 값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인티저 y의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mass.random 랜덤 곱하기 이번엔 300 할까요?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앞쪽 좌표는 x, 뒤쪽 좌표는 y 하게 되면 요놈이 새롭게 호출이 된다라면 그림이 새로 그려지면서 mass.random이 새로 호출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그 영역을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버튼 누를 때마다요. 자, 그럼 업데이트에 의해서 화면 지워지고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다음과 같은 실행 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제일 처음 그림은 이렇게 나타났을 거고요. 다음에 확인, 다음에 확인, 뭐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 매번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부 다 각각 다르게 이렇게 위치가 잡혀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 선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표를 이미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 사용자가 임의로 this.repaint 다시 그려라 라고 하게 되면 업데이트에 의해서 화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래 프레임을 상속받은 요 개념 혹은 애플릿을 상속받은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호출된 것과 동시에 업데이트와 페인트라는 그래픽에 관련된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있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들도 전부 다 그래픽으로 구현된 형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픽을 그리실 텐데요. 그러한 그래픽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바로 페인트라는 요 메소드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원래 업데이트라는 요 메소드는 미리 프레임에서 요 정도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구현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호출되어서 화면 정리 작업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메소드만 만들고도 작업이 되니까 굳이 업데이트는 만들지 않더라도 실행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잘못 재정의 하시게 되면 화면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행 순서하고 메소드 호출 방법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